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의 구매력이 오는 2018년이 되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아시아계의 구매력을 조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봉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는 1940만 명. 인구 성장률은 가장 빨라 2002년부터 지금까지 46%가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만큼 구매력 상승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아시안 아메리칸 구매력은 7,700억 달러 규모, 1년 전보다 5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오는 2018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세계 상위 18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In 2050, that population right now, which is 19.4 million, is going to grow by 150%. And growth in Asian community comes from immigration. So if you think about it, all of these new people coming to the U.S. need bank accounts, they need to buy cars, they need to buy homes. So there's a huge opportunity for companies and marketers to reach out to the Asian customer. 백인 소비자들에 비해 구매 성장 속도가 3배나 빠르고 미국 내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4배에 달하는 아시안 구매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모바일 소셜미디어 사용 분야에서 아시안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전체 소비자 평균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아시안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비율은 31%가 더 높고 인터넷을 통한 연애 오락 이용률은 42%가 높습니다. 유기농 웰빙 시장과 패션 미용 시장에서도 아시안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시안 소비자들의 유기농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31%가 높고 피부 미용 제품의 경우 무려 70% 이상의 비용을 더 지출합니다. How they're buying, where they're buying, what kind of products, and brand, specific brand preferences. We see that Asian American and how that differ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And indeed, it highlights some of the uniqueness of our community.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닐슨사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표본 데이터와 5천 명 이상의 미국 내 응답자 설문조사, 그리고 닐슨사의 아태 아메리칸 외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완성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마케팅 분야에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찬성 12표, 반대 1표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우선 내년 7월부터 10달러 50센트로 오르기 시작해 오는 2020년이면 15달러가 됩니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이 9달러임을 감안할 때 67%가 증액되는 셈입니다. LA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미국 대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청량 음료 등 고칼로리 음료 광고에 건강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청량 음료에 경고문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청량한 이미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음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소다를 포함한 고칼로리 음료 광고에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And so, as we did with cigarettes, we are proposing health warnings on ads for sugary drinks, warning people that these drinks increase your risk of developing diabetes, obesity, and tooth decay. 이 조례안은 12온스당 25칼로리가 넘는 음료를 고칼로리군으로 분류해 해당 음료 광고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다와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아이스티 등이 포함되며 우유와 생과일, 야채 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I think it will set a good precedent in terms of linking the need for health warnings to sugary drinks, and we hope that other jurisdictions will follow suit. 하지만 음료업계는 이 조례안이 광고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공공보건의 개선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from our perspective, this is these types of policies are wrong-headed. They don't do anything to improve public health, and all they do is single out an industry when clearly the problems with diet nutrition in this country are much more complex.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미 무기명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어 조례안 통과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소금 섭취를 많이 하면 몸에 안 좋다는 건 상식인데요. 뉴욕시가 소금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에 소금과 나트륨 경고 딱지를 붙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나트륨 경고 딱지는 고염분 음식이 대상입니다. 뉴욕의 식당 주인들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한 음식에 경고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성인 기준 1일 나트륨 섭취 한도는 2,300mg, 티스푼으로 1개 분량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외식 메뉴의 경우 한 끼 식사에 1일 권장량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High intake of sodium i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high blood pressure, and high blood pressure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미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는 3,400mg, 10명 가운데 1명만이 권장량 이하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획기적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외식업계는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If people actually find out what's behind the scenes and know what's in their food, they won't eat it. 소금 경고 딱지는 TGI 프라이데이, 애플비 등 유명 체인점 식당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뉴욕시는 허가받고 영업 중인 모든 식당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시 표결을 거쳐서 1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욕과 뉴저지를 이어주는 링컨 터널 중간 지점에서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일강 도시노입니다. 뉴저지에서 뉴욕 맨하탄 방향으로 가는 링컨 터널 입구,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경 터널 안에서 버스가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임산부를 포함해 3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injuries were walking injuries. There were 4 people, however, that required the need of stretchers. 오늘 사고는 터널 중간 부분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앞서가던 캐나다 수학여행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발생했습니다. It was 2 buses and it was still trying to determine exactly what happened, but it looks like a rear-end accident. 부상자 중에는 한국 국적의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My bus was following another bus in front of us, and we didn't stop in time, so we just hit the bus in the back. 오늘 사고가 발생한 중앙터널은 사고 직후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링컨 터널 중 중앙터널은 지난 1937년에 개통된 가장 오래된 터널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와 관련해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방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 베스키 대변인은 앞으로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방문해 주길 오바마 대통령이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키 대변인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논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스키 대변인은 한미협력의 한 사례로 미국은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대행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Obama looks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Park to the White House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국무부는 지난번 캐리 장관 방한 시에 한미양국은 북한 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여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문 연기에 따라 이번 주에 계획됐던 한국 관련 다양한 행사들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관련 한국 상황이 정리된 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여행객 3만 명은 메르스 우려에 한국 관광을 취소했습니다. 정명우 기자입니다. 한국에 사는 64세 중국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라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착 접촉한 뒤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메르스가 유입돼 발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병원들의 메르스 치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김 씨와 접촉해 중국 내에서 격리됐던 한국인은 전원 격리 해제됐습니다. 홍콩이 한국 단체 여행을 모두 취소한 데 이어 타이완 관광청도 이달과 다음 달 한국을 관광하려던 자국민 3만 명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 관광청은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취소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의 메르스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에 그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의 메르스 발병 위험은 크진 않지만 발병 시에는 전국 340곳의 전염병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